우리가 아는 흔한 범죄자들은 경찰에 용의자로 체포되면 다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나 아무것도 몰라요. 변명. 이는 특히 여러 차례 범죄 전력이 있는 상습범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하지만 2012년 중국 상하이 기차역에서 붙잡힌 도둑의 행동은 경찰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당시에 4명이 잡혔는데 3명은 내가 안 했다, 모른다 스킬을 시전하는데 마지막 1명이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그냥 맞아요, 제가 했어요. 앞에 3명과 같이 했어요. 왜요? 걔네들이 안 했대요? 그거 순 거짓말이에요. 다 같이 했어요. 다른 동료들이 온갖 거짓말로 넘어가려고 애를 쓸 때 이 자백한 남자는 어떻게 서로를 알게 됐는지, 범행을 하기 위해 어떻게 했는지 다 털어놓으면서 동료들까지 다 넘겨버린 거예요. 그 덕에 나머지 3명은 더 이상 저항할 기회를 완전히 잃었죠. 그 새끼가 다 불었어요? 짜증나네 진짜. 그렇게 4사람 모두 감옥에 보내졌습니다. 이 마지막 남자 특이하죠? 별로 압박 수사를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는 3명의 동료들을 배신했습니다. 보복이 두렵지 않았나? 왜 자백을 한 걸까요? 자백한 남자는 이 아래 웨이추라는 남자예요. 이 웨이추 말로는 어차피 잡힌 마당에 더 핑계대고 해봤자 경찰 다 알아낼 텐데 괜히 내 형량만 늘어나지. 그냥 자백하는 게 그나마 죄값 덜 받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이 웨이추는요, 동료들의 보복? 이딴 거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 이 공범 3명은 그냥 멸치들이었어요. 사소한 절도밖에 모르는 멸치들. 그가 정말 두려워했던 건 자신의 이전 정체가 드러나는 거. 절도는 불과 몇 년의 징역에 처할 뿐, 만약 경찰이 그가 이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안다면 아마 총살령을 3번 받아도 모자랄 거예요. 그렇게 웨이추 순조롭게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가 필사적으로 숨기려고 했던 자신의 진짜 정체, 그건 뜻밖에도 감옥 안에서 보인 그의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인해 꼬투리가 잡힙니다. 당시에 이 상하이 교도소에서는 수감자들한테 공부를 막 하라고 권하고 있었어요. 그 외에 많은 규칙들, 이 웨이추는 별 반항 없이 잘 따라 했습니다. 아주 평범해 보이는데, 그런데 웨이추 딱 하나, 밥 시간 때 밥을 안 먹어. 야채만 몇 가닥 딱 집어 먹고는 다 버리는 거예요. 교도소 밥이 엄청 잘 나오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엄청 못 나오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보통 범인들 까다롭지 않게 다 잘 먹는데 웨이추만 안 먹어. 밥맛이 없어서 하루나 한 끼 정도 거를 순 있지만 뭔가 계속적으로 밥을 안 먹는 건 이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참다 못한 경찰은 기회를 봐서 빙빙 돌려가며 그에게 원인을 물었습니다. 야, 왜 밥을 안 먹냐?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제가 중국 후난성 외양 지역의 사람이라 상하이 음식이 너무 안 맞네요. 아직 이 맛에 적응이 안 돼서. 이 말에 처음 경찰은요, 좀 유난 떨고 자빠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알아서 너무 배고파지면 먹겠지. 굶어 죽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기다려보자. 처음에 경찰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범 3명 있잖아요. 우연찮게 이 3명과 대화를 하게 됐는데, 어라, 웨이추, 후난성 외양 지역 출신이 아니라는데, 웨이추가 자기 입으로 다른 지역 남자라고 했다는데, 경찰은요 완전 벙쪘어요. 약간 박명수 정준하의 한머리 두 냄새처럼 한 입으로 말이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웨이추 후난성 외양 지역 출신은 맞는 거야? 동료들한테 거짓말을 한 건지 아니면 경찰한테 한 건지.
왜 자기 고향에 대해 거짓말을 했을까? 혹시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가게 된 겁니다. 경찰은 바로 웨이추의 배경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밥 안 먹는 걸로 시작된 게 이렇게까지 간 거예요. 자기가 후난성 외양 지역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거기 웨이추라는 사람 있었나? 이제 이거를 조사한 결과 없어. 그럼 경찰한테 거짓말을 한 건데 이 남자 누구야? 어디 출신이야? 참 여기서 사람 촉이 무서워요. 경찰이 갑자기 나쁜 생각이 싹 든 거예요. 사람이 자기 고향, 자기 신분을 숨기는 이유 뭐가 있습니까? 큰 뭔가 사건을 저질렀을 때 그걸 숨기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거짓말로 포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이런 절도에 협조적으로 나왔던 거지. 큰 무언가가 걸리면 안 되니까. 이전 기록에 의하면 웨이추는 경찰에 6번 정도 체포된 기록이 있었어요. 이 6번 모두 경찰 협조를 엄청 잘했네. 이 말은 이 6번 모두 자신의 진짜 정체를 들키지 않고 넘어갔다는 거거든요. 경찰은 바로 공범들을 불러 웨이추에 대한 이것저것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범들 그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저 매일 어딘가로 연락하던데 그때마다 은행카드를 막 들고 다녔었어요. 은행카드. 경찰은 이런 행동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행카드. 여기에 큰 단서가 있는 것 같은데. 경찰은 웨이추가 감옥에 들어오자마자 그의 소지품을 수색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그의 가방 안에서 은행카드 하나가 떡하니 바로 그 은행카드의 정보를 찾았죠. 그 결과 은행카드를 만든 사람이 확인되는데 만든 사람은 17살이었던 니우펑청이라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우펑청이 만든 체크카드를 이제 웨이추가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경찰은 바로 체크카드에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니우펑청이라는 소년의 사진까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7살 니우펑청의 사진을 가만히 보는데 뭔가 너무 낯이 익는 거예요. 누구랑 좀 닮은 것 같아. 약간 이 아이의 얼굴에서 웨이추의 얼굴이 보이는데 설마 이 니우펑청 웨이추의 아들인가? 만약 니우펑청이 그의 아들이 맞다면 경찰한테 얘기했던 제 고향은 후난성 웨일 지역이라 음식 맛이 잘 안 맞네요. 이 말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아들로 추정되는 니우펑청 산시성 출신의 산시성에서 살고 있는데 경찰은 이 니우펑청의 아버지를 또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딱 걸린 거예요. 역시 맞네. 웨이추, 니우펑청의 아버지고 웨이추 이 이름 자체가 거짓말이네. 이놈 산시성 출신의 우항빈이라는 놈이네. 알고 보니 웨이추 이름까지 다 가짜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는 자신의 이름까지 숨겼던 걸까? 그가 공범자들을 배신하는데 서슴지 않았던 이유 또한 얼마 안 가 바로 드러났습니다. 그가 우항빈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을 때예요. 혹시나 우항빈이라는 이름은요, 제가 발음하기 편하게 약간 이름을 좀 바꾼 거예요. 가명입니다. 17년 전 산시성의 한 시골 마을에 살고 있었던 우항빈은 정오쯤에 자기 아버지 그리고 자기 남동생과 함께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반 옆에 이웃 밭이 연결이 돼 있는데 이 이웃이 우리 모르게 우리 밭 끝쪽을 자기네 밭 마냥 자기네들 심는 걸 심어놨어. 엄연히 여기까지 우리 밭인데 이웃이 자기 밭으로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걸 발견한 겁니다.
화나잖아요. 이때 아버지, 우항빈, 남동생 모두 이 이웃이 우리 완전 개무시했다고, 그러지 않고서야 말 한마디 없이 우리 땅을 자기 마음대로 이럴 수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당시 우항빈은 막 결혼한 상태로 젊었어요. 활력, 에너지가 막 넘쳐 흐를 때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저녁 남동생을 데리고 이웃집을 찾아간 거예요. 아, 저기 나와봐요. 당시 우항빈이 나오라고 하니 남자 하나가 나오는데 우항빈과 나이대가 비슷해. 그렇게 두 가족이 땅을 두고 서로 막 밀치면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이 우항빈 형제가 지금 쳤어? 뭐야, 해보자는 거야? 하면서 둘이서 그 이웃을 탁 밀었는데, 어라, 이 이웃집 남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안 움직여. 그런데 이 두 형제 안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이 이웃집 남자를 그 상태로 계속 때린 겁니다. 한참 때리다가 알게 된 거예요. 움직임이 없다는 걸. 심상치 않음을 느낀 우항빈은 바로 남동생을 데리고 도망칩니다. 이때 우항빈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어요. 갑작스레 생긴 이 일로 인해 임신 중인 아내를 냅두고 도망간 거죠. 아무래도 아내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집으로 한번 가볼까 했습니다. 동생아, 우리 몰래 집에 한번 가보자. 그런데 딱 이 얘기하고 집에 돌아가기 바로 하루 전날 혼자 잠깐 자리를 비웠던 남동생이 경찰한테 잡힌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동생 징역 6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6년. 눈앞에서 동생이 체포됐어요. 이 이후 우항빈은 더욱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이때 남의 눈을 속이기 위해 불법으로 웨이추라는 신분을 산 거예요. 이 신분을 바탕으로 그는 경찰의 추격을 피해 목숨을 걸고 도망쳤습니다. 1998년 산시성에서 후난성으로 도피. 그런데 이때 가짜 신분증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일반 회사에 취업할 수가 없었어요. 즉, 돈 나올 구멍이 없어. 그러다 보니 먹고는 살아야겠고 삐뚤어진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거리에서 빈둥빈둥 놀던 그는 이 양아치 몇 명과 친구가 됐고 그들과 절도 조직을 만들어요. 절도 조직. 실제 그 절도는 몇 차례 성공까지 합니다. 성공하는 그 순간의 짜릿함, 큰 돈이 한 방에 들어오는 또 그 짜릿함. 그렇게 그는 점차 오만해졌고 그 오만이 끝에 달했을 때 그들은 신혼부부를 발견합니다. 일반적으로 신혼부부라면 집 안에 빨간 봉투와 금은 보석이 많이 있을 터. 이걸 노린 거예요. 이 우항빈 포함 절도단은 이 젊은 부부의 생활 방식을 빠르게 익혔습니다. 그러다 이 신혼부부가 산책을 나갔어. 이때야 조용히 이 부부의 집으로 침입, 돈을 막 다 훔치고 이제 딱 나가려고 하는데 웬걸 이 부부가 들어오네. 딱 걸린 거예요. 우항빈 일당의 모습을 본 부부, 그리고 그들 손에 있는 금은 보석들. 젊은 부부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도둑이야! 이 소리에 놀란 절도 일행. 바로 두 사람의 입을 막고 집 안으로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곤 너 우리 얼굴 봤잖아. 우리가 너 살려주면 우리 가고 나서 너 바로 신고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신고를 피하기 위해 신혼부부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는데 바로 다음날 이 신혼부부 아내의 여동생이 집을 찾아왔다가 발견한 거예요. 그렇게 이 살인사건도 경찰에 접수가 됩니다.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즉각 모든 단서를 조사, 딱 일주일 만에 공범 3명을 잇따라 잡아버립니다. 우항빈 빼고 또 다 잡은 거예요. 와씨, 당연히 우항빈 놀래가지고 허난성은 위험하다.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 도망가요. 전국 각지를 떠돌던 몇 년 동안 그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훔칩니다. 그러면서 경찰에 6번이나 체포됐어요.
감옥에서 최장 2년 동안 복역한 적도 있었습니다. 무슨 이름으로? 웨이추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도망 생활을 하다가 아무래도 궁금하잖아요. 갑자기 도피 생활을 하게 된 거고 당시 아내가 임신 중이었으니까.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가족들은 또 어떻게 살고 있나. 그래서 고향집을 몰래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된 겁니다. 내가 너무 늦게 찾아왔다는 걸. 그가 도피 생활로 바쁘던 그때 아버지와 남동생 죽었다네. 임신 중이었던 아내는 재혼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갔다네. 고향집을 지키고 있었던 건 나이든 어머니와 아내가 출산 후 버리고 떠난 자신의 어린 아들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처음 안아봤지만 그는 계속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떠나기 전날 아들한테 아들 명의, 그러니까 네 명의로 된 계좌에 은행 체크카드를 하나 만들어 라고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체크카드를 자기가 가지고 급하게 고향을 떠난 겁니다. 그 후부터 우왕비는 딴 사람들 돈을 훔치잖아요. 그럼 그 돈의 거의 대부분을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아들 계좌로 입금시켰어요. 늦었지만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아비 노릇 해보겠다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우왕빈, 자기 집안이 망한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왕빈 그로 인해 또 다른 가족들도 엄청 큰 슬픔을 겪어야 했죠. 처음에 우왕빈은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만약 그냥 이때 자수했다면 동생이 도망 다니다가 먼저 잡혔을 때 6년 받았잖아요. 자수했었다면 더 적게 나왔겠죠. 그럼 아내와 헤어지는 일도, 가족이 해체되는 일도 이런 상황까진 안 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밝혀진 이후에도 우왕비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때 도망가야만 했던 이유, 핑계, 내가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핑계를 계속 대면서 자기 변명하기 바빴대요. 자, 맨 처음 살인은 실수였어요. 우발적인 살인. 하지만 두 번째 신혼부부는 말이 다릅니다. 신혼부부, 이건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살인이었어요. 범죄. 그는 자신의 죄가 커지고 있다는 걸, 크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자신의 이런 살인 흔적을 들켜선 안 됐죠. 즉, 내가 우왕빈이라는 게 드러나선 안 된다. 그래서 경찰에 체포됐을 때 협조하는 척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웨이추로. 그러니까 경찰 또한 별 저항 없으니 별 의심 없이 웨이추로 넘겼고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게 된 거예요. 참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경찰 조사하면서 서류 이런 정보 같은 게 있는데 웨이추 없는 사람 불법 신분인데 전혀 이상함을 못 느꼈던 건가? 인구가 많아서 그런 걸까요? 하긴 누가 이럴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여튼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도주 행각을 이어가던 우왕빈이 잡힌 건 2012년 7월 2일 저지른 절도였어요. 이 우왕빈이 일당을 또 꾸려가지고 상하이 기차역에서 먹잇감을 찾고 있었는데 저기 잘 차려입은 딱 봐도 돈이 많아 보이는 한 남자가 걸어오네. 오, 기가 막히게 술도 아주 많이 먹어서 많이 취한 것 같아. 브라보, 하늘이 점 찍어 주셨네. 바로 이 4명 그 남자를 뒤따라가 묻지마 폭행을. 그리고 그 남자가 의식 잃었을 때 지갑과 기중품을 훔친 뒤에 도망간 거예요. 술에 취한 남자가 깨어났을 때 이미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현금 6만 위안이 모두 도난당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6만 위안, 약 1,000만 원 정도예요. 거기다 회사 은행 카드도 없어졌어. 남성은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당시 기차역에 CCTV가 있었어요. 여기서 바로 이 일당의 모습을 찾아낸 거예요. 얼마 안 가 체포까지 하는데 이때 체포됐을 때 늘 하던 대로 그는
협조적으로 나갔습니다. 네, 저희가 했어요. 앞에 공범 3명은 안 했대요? 쟤들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범행을 했냐면 우왕비는 이때 또한 웨이추의 신분을 이용해 절도죄로 그냥 약한 죄 한번 받고 다시 한번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왕비는 자신의 발 밑에 한 가지 실수가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밥을 안 먹어서. 야, 왜 밥을 안 먹냐? 제가 후난성 외양 지역 출신이라 입맛이 좀 안 맞네요. 야, 공범들 말로는 너 후난성 외양 지역 출신 아니라는데 왜 거짓말했지? 뭔가 숨기는 게 있으니까 했겠지. 뭘 숨기고 있는 걸까? 후난성 외양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웨이추라는 남자 없다는데, 카드를 들고 다녔다는데 그걸 확인해 봤더니 산시성에 사는 17살 소년의 얼굴이 있다. 그런데 이 얼굴이 웨이추와 닮았어. 설마 이 소년의 아버지인가? 그럼 이 소년의 아버지는 누구지? 어라, 우항빈이라는 남자네. 우항빈을 파봤더니 웨이추와 얼굴이 똑같네. 거기다 우항빈, 살인으로 경찰에서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 놈이네. 우르르르르. 첫 시작이 밥을 안 먹어서. 경찰이 모든 걸 알아낸 것 같자 우왕빈은 저항을 포기, 스스로 자기 범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때 우왕빈은 절도죄로만 들어와서 그냥 징역 몇 년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감옥 안에서 지금 추가 범행과 가짜 신분 이런 게 다 들통났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 법원 사형으로 형을 바꿉니다. 실제 사형이 선고되고 나서 우왕빈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내가 사형으로 죽고 나면 카드에 있는 돈을 모두 꺼내 피해자 가족들에게 주세요. 피해자 가족에 대한 내 마지막 보상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라고. 참. 그래서 오늘은 밥을 먹지 않으면서 자신의 정체가 들통난 중국의 한 실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